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 이틀째 수업인데요.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쫙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회계 전반을 훑어보는 것이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 상당히 회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업인데요. 회계의 순환 과정. 제가 오른쪽 손톱을 깎아야 되는데 요새 기타 연습을 한다고 손톱을 길러가지고 타이핑이 아주 나빠요. 오타가 자꾸만. 손톱이 왼손은 짧고 오른손은 기니까.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은요. 첫 번째 단계가 회계상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해야 할 줄 알아야죠. 거래 인식. 이것이 내가 회계 처리할 일이냐 아니냐를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인식된다. 이건 회계상 거래다 하면은 무슨 작업을 하느냐? 분계를 한다 이겠습니다. 이 분계가 우리 전산에서는 전표 입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하고 분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거래의 판례서 얘기도 하고, 이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회계상 거래예요. 그래서 뭐 재해로 제품이나 상품이 뭐 썩었다든가 아니면 못 쓰게 됐다든가 이런 것도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니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도둑을 맞은 것도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생기면 회계상 거래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는 재무상태표라는 거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래의 판례서 여기 아직도 남아 있네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것이고, 이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계를 하는 것은 이거의 변화를 표시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계 처리이고 전산에서는 그걸 전표 입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계를 할 줄 지금 연습을 종이에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더존 스마트 A라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전표 입력을 하는 그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분계를 지금 더 연습을 좀 더 하실 거고요. 분계 끝나자마자 뭐를 할 거냐면 전기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전기. 전기라는 것은 이제 책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하겠지만 분계한 것을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옮겨 적느냐? 요즘은 전산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옮겨 적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옮겨 적으니까 우리 회계를 하는 실무자는 몰라도 되느냐? 안 돼요. 모르면 원장을 보고 이해를 못해. 원장에 뭐가 적혀 있습니다. 원장을 보면은 그걸 이 역추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원장을 보고 내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계가 이거는 어떤 분계가 이렇게 왔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실무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하는 요령을 오늘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회계의 일상 업무예요. 회계 처리 일상 업무. 네.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계 처리하는 분들은 네. 항상 하는 게 분계, 전기, 분계, 전기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는 언제 만들죠? 다른 장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산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결산. 그래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예비 절차를 거치고 또 본 절차를 거치게 돼서 본 절차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서 장부를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산 작업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1월 달까지도 해서 2,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결산을 확정 짓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승인 나면은 뭐 2020년도 회계에 대한 즉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주주들이 해줘야 돼요. 법인은 그걸 이제 주주총회에서 2월 말이나 3월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산은 어느 시점으로 하냐면 매년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 시점으로 장부를 딱 마감해가지고 12월 31일 날 장부 마감한다고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이 다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준비 전까지 결산 마감하고 또 외부 감사 받는 기관은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주총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이제 회계 처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오늘 해볼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분계 연습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받으신 그 인쇄물의 첫 번째 장에 있는 여러분 그 인쇄물의 페이지를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페이지가 없네. 다음부터 인쇄할 때 페이지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장이고요. 동그라미 4번의 분계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1월 20일 급여 6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한번 잘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어떤 개정 과목이 보이세요? 급여와 보통 예금. 예, 잘 찾으시네요. 이런 것이 개정 과목이에요. 급여, 개정 과목 확실합니다. 보통 예금, 개정 과목 확실해요. 자, 그러면은 이 거래를 보면은 급여가 발생을 한 거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 맞죠?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내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이거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회사입니다. 회사. 지급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네, 차변이다 이겁니다. 거래 판료소대로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다 적어야지 이걸 갖다가 오른쪽에다 적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급여 6만 원 이것은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항목이다. 대변 항목을 적어보면 보통 예금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산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위치하는 것이요. 대변 항목이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거래의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매칭이 되죠. 예, 비용 발생하고 자산 감소. 예, 이렇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거예요. 강사님, 네네. 차변 쪽에 비용 발생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뭐 자본의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해당하나요? 차변에 예,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해당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급여니까 비용 발생이다. 여기다 자산 감소 쓸 수 없잖아요. 급여, 비용이니까. 이 거래는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또 해볼까요? 1월 30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여기 계정 과목 어떤 게 또 발견될 수 있습니까? 현금, 네, 그렇죠. 현금 보이시죠? 현금. 하나는 뭘까요? 이자 수익. 네,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자, 이자에는 2가지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 아까 이자 수익이라고 어느 분이 하셨어. 정확히 말씀하셨어. 이자 수익. 또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자 비용이라고 해요. 네. 개념 과목 이름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은 뭐냐? 지금처럼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대여금. 거래처에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자 받는 날이라고 해서 어떻게 현금으로 받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자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계정 과목 이자 수익 찾으셨어요. 그러면 자, 먼저 현금. 여러분 현금 이런 경우는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그렇죠. 예. 그 판단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금을 차변 쪽이냐 대변이냐. 예. 차변에 기록한다. 왜? 증가했으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이기 때문에. 자산 증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은 이자 수익이죠. 5만 원.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죠. 네, 수익 발생. 그래서 거래의 판료서에 보시면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다.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월 30일 매출 대행 수수료 1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예, 현금 받았고 왜 받았냐면 매출 대행 수수료. 우리 회사가 아마 판매 회사인데 다른 회사 제품을 팔아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대신 팔아주고 하나 팔아주는데 얼마 이게 수수료 정해놓고 판매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 보이시죠? 예. 자, 우선 현금만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현금을 받았으니까 어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예, 차변입니다. 자, 이제 대변인데요. 자, 왜 받았냐면은 수수료로 받은 거예요. 수수료. 자, 아까 이자에서요.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 수익이요. 우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 비용입니다. 그랬죠. 수수료도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네요. 그러면 수수료 수익. 수익 계정 과목에. 근데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변호사가 없으면 회사에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은 변호사 찾아가야죠.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뭘 맡긴다든가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법률 상담을 하면은 그냥 안 해주죠. 예.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업무를 그 회사 내에서 격리 직원이 하고는 있지만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전에다가 프로그램 점표 입력하는 거는 직원이 하는데 이런 세무보고나 이런 것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서 합니다. 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회사 내부적으로 격리팀이 실력 있는 격리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독자적으로 다 끝까지 결산까지 다 세무신고 완벽하게 하는데 대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냥 점표 처리만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거기서 해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뭐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장부는 자체적으로 하면 매달 기장료는 안 주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4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해주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결산 때 소득세 조정만 해준다든가 아니면 법인이면 법인세 세무 조정만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때가 됐을 때 뭐예요? 그 돈을 줘야 되죠. 그런 것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예.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회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수료 비용 처리예요. 대개 회사들이. 예. 근데 저희 같은 강사, 직업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회사가 돈을 지불했다. 그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안 하거든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예, 교육 훈련비. 예. 그렇지만 변호사, 노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교육 훈련비라고는 안 하죠. 예, 그 사람들한테 교육받았다고는 안 해요. 우리가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줬다. 수수료 비용. 예. 그러나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좀 시켜주시오 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거는 교육 훈련비. 이런 식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대변에 수수료 비용이 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비용이 아니죠. 수수료 뭐라고요? 예,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하면서도요. 잠깐이라도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실수 많이 해요. 예. 금방 수수료 수익이라고 해놓고 타자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와 결합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회계 초보 때는 일 삼아서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분계 연습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든 뭐 네이버에서 찾아보든 분계 연습 문제 있으면 전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답 보면서. 정답 보면서 해도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거래는 어떤 결합관계인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어떤 결합관계인가? 이 결합관계까지 이해를 해야 회계를 제대로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건 요걸 가지고 보면은 이 거래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산이 18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자산이 18만 원 증가. 회사 재산이 18만 원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있는 수수료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그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수익이 늘어난 만큼 당기순이익은 늘게 돼 있죠. 그런 겁니다.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당기수익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경영성과에서 수익이 18만 원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18만 원 증가했다. 이 말은
당기 순이익이 18만 원 증가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수익이 18만 원 증가했고 자산이 18만 원 증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걸 지금 이 밑에 있는 결합 관계를 꼭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우리가 35페이지 보시면은 거래의 종류가 여기 있어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뭐 이건 뭐 실무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아니에요. 실무 이거 몰라도 분계만 정확히 차대변 나눠서 할 줄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알아놓으면 좋죠. 우리가 그래서 교환거래라는 건 뭐냐면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예요.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무상태표 관련되는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해요. 자산부채 자본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 여기 설명 나오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만 있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래다 이거죠.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분계가 차변에 상품 20만 원 이게 뭐예요? 거래의 8요소에 적용을 하면 자산 증가. 그죠?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건 뭐예요? 자산 감소. 그랬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거래 성립되는 거래죠? 네. 차변 요소의 자산 증가, 대변 요소의 자산 감소 있잖아요. 네. 이것은 교환 거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자산끼리만 있는 것만 교환 거래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자산 그리고 대변이 다른 게 올 수도 있죠. 부채 증가로 올 수도 있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끼리의 거래는 교환 거래라고 그러고요. 손익 거래는 교환 거래의 반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직 거래 총액이라는 건 뭐냐? 모두 거래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인 거래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밑에 그 A를 보고 이거 말이 틀린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현금이 수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닌 자산이잖아요. 자산. 네. 자, 여러분 수익 발생과 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자,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했으면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이 일어난 거래는요. 어느 한쪽만 보셔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만 원이 모두 다 뭐예요? 수익이죠. 그게 손익거래라는 거예요. 손익거래. 자,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뭐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이 혼합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보면 대여금 20만 원하고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래를 보면요. 자, 현금을 22만 원 받았네요.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 증가 22만 원. 대변에 대여금 받았으니까 자산 감소. 대여금이 자산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가 받은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죠. 이건 수익 발생. 자, 보시면 거래금액 22만 원 중에 거래금액 22만 원 중에 수익과 자산이 섞여 있죠. 총액이 수익이 아니잖아요.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일 때는 손익거래지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네, 이거 뭐
실습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요. 혹시 이론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는 요령, 이게 진짜 중요하죠.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가 전기. 자, 전기란 뭐냐? 괄호 속에 총계정 원장. 원장이라는 건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장부인데 앞에 총계정이라는 건 뭐냐? 모든 계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 총계정 원장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계정이 다 보여요. 모든 계정이. 자, 회계에 가가지고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전체를 보면 여기 계정 과목이 101번 여기 이쪽에 이게 계정 과목도 쭉 보이시죠? 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뭐 쫙 밑으로 쭉 다 보입니다. 예. 총계정 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원장을 봐야 되겠다. 보통예금 선택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예, 보통예금에 좀 좁혀서 다 안 보이니까 한 화면으로. 예. 여러분들 엑셀 배우셨죠? 예. 엑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게 좁혀지고 열의 너비 조절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4월 달 거다 그러면은 4월 달에 보통 예금이 차변에 2억 2천, 대변에 1억 7,146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요 2억 2천만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습니까? 출금됐습니까? 네, 2억 2천만 원은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 원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예금, 이게 지금 보통 예금이에요. 원래 있던 거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전기 2월. 예. 4월달 차변에 2억 2천만 원이래요.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예요.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거예요. 입금된 거죠. 네. 왜 입금된 거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죠?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원장을 볼 때 차변에 온 것은 입금된 거다. 증가할 때 차변에 기록하니까. 감소할 때 대변에 기록하죠. 출금된 게 1억 7,146만 원이다. 이렇게 원장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거래의 이 8요소를 모르면 이 장부를 보고도 이해를 못해요. 장부를 보고도. 그래서 원장이 이런데 그러면 이걸 왜 합계만 보이느냐? 아닙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세부 내역이 보이죠. 아까 거기는 맨 밑에 있는 월계를 본 거예요. 차변 월계 2억 2천, 대변 월계 1억 7,146만 원. 여러분 장부에는 월계와 누계가 있는데 월계라는 건 한 달치의 계, 누계라는 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합계. 4월 2일, 10일, 11일, 15일, 20일 이게 그날 전표 입력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날 전표 입력했던 내용. 그래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 마지막 날 4월 30일 거래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4월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차변입니다. 차변. 국민은행 보통예금 차변에 5,500만 원 기록했어요. 자, 보통예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차변인데 증가했죠. 예, 5,500만 원 증가한 겁니다. 예, 증가했어요. 자, 근데 여기 계정 과목이 안 보이네. 예, 계정 과목까지 보여야 정상인데. 자, 적요만 보겠습니다. 이 전표 입력한 사람이 적요에다가 제품이라고 적었어요. 제품. 그럼 왜 제품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보통예금 차변에 5,500만 원. 저교의 제품 이렇게 적혔네요. 제품을 사온 거? 제품 판매. 판매죠. 네, 그렇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온 게 아니라 제품을 파는 겁니다. 그럼 4월 30일 날 제품 매출로 한번 가볼게요. 4월 30일 날 전표를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이걸 더블 클릭하면 4월 30일 날 분개한 게 여기 보여요. 예. 그랬더니 자 보세요. 보통예금 차변 보통예금에 5,500만 원 보이죠? 차변에 적었죠? 대변에 제품 매출. 제품 팔았다 이 말이에요. 제품 매출. 5천만 원이라고 적었네요. 부가가치세.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 회사 돈이 아니에요. 제품 매출은 우리 회사 수익이지만 이거 공급가액이에요. 우리 세금계산서로 말해요. 우리 회사 수익이지만 부가세 5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야 돼요.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로망스에서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500만 원. 이 500만 원은 회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썼죠. 여러분 애수금이라는 개념 과목은 부채예요. 부채. 그래서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요. 소득세를 공제해 놓잖아요. 그거 애수금으로 개념 과목을 잡아놔요. 또 지금처럼 제품이나 상품을 팔고 거래처로부터 세금을 받아 놓잖아요. 부가세를. 그것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부채로 잡아둡니다. 왜? 부채라는 건 우리가 지급해야 돼. 납부해야 되니까. 그 세금은 부가세 신고 납부 기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FAT 1급까지 가면은 이 부가가치세 처리하는 것까지 다 이제 교육 내용에 학습 내용에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 FAT 2급에서는 세무를 전혀 안 하니까 부가세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우리 실제에서는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면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다 부가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세금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경리 담당자가 제일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부가가치세를 제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만 팔고 물건 사올 때마다 이게 모든 게 다 부가가치세가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을 면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면세 사업만 하는 데서다 그러면 이런 학원 근무자인데 학원에서는 그거 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다 과세 사업자입니다. 아니면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슈퍼나 마트 같은 데는 겸용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 부가가치세법을 왜 처음부터 공부하느냐면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그 전기한 걸, 그 원장을 보고 이렇게 이 분계를 추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전표를 입력했을 때 나중에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여 분개한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며 해당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 한다. 장부가 원장이에요. 옮겨 적는 게 전기야. 그러면 전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I can이라는 박스에 이렇게 1. 분개할 때 기록된 분개의 해당 계정을 찾는다. 해당 계정을 찾는다는 것은 해당 장부를 찾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해당 계정을 찾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변 계정에 분개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계정
차변에 적으면 돼요. 예.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찾아가지고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 계정 과목은 대변에다 적으면 돼요. 그 계정 원장을 찾아가지고 대변 계정 과목은 해당 계정의 대변에다 기입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 그리고 금액을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금액을 앞에다가 아까는 우리가 적요 쓴 것만 봤는데 적요를 쓴 것만 봤는데 우리 실제 이런 시험에서는요 계정 과목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금액 앞에는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는 거 요거 시험 준비하는 분들 요거 정확히 잘 알아두세요. 네. 상대 계정 과목을 적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밑에 한번 상품을 볼까요? 20만원 앞에 현금 적어놨어요. 아니 상품 계정에 차변에 적으면서 현금은 왜 적었느냐? 여기 상품 계정 차변에 적으면서 여기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을 갖다 적는다 이 말이에요. 분계의 반대쪽 계정 과목. 또 자 대변이 현금이잖아요. 대변이 현금이면 현금 계정 대변에 적습니다. 현금 계정 대변 같은 쪽에 적어요. 그런데 현금 계정에 적으면서 현금이라고 안 적고 상대 계정 과목 요 상품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준다 이거예요. 여기다 적어준다. 상대 계정 과목. 금액의 앞에 있는 계정은 항상 뭐다? 상대 계정 과목이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금액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이다. 무엇의 상대? 요 위에 있는 이 계정 과목. 이거의 상대 계정 과목. 그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 그것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그것만 아신다면 이렇게 감춰놓고 여기다 날짜를 이것도 감춰놓고 요것만 딱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날짜를 4월 24일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서 4월 이 그림을 보고 4월 24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딱 보고 4월 24일 날 무슨 거래입니까? 이 장부를 보고 거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추정하냐? 분계를 머릿속으로 써보면 돼요. 상품 계정 차변에 20만 원이지. 상품 20만 원. 자, 가운데 우리가 분계를 쓸 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인수해 준 대로 칸만 들어가지고 차변, 왼쪽 대변 이렇게 쓸 수도, 오른쪽 대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차변 대변 쓰지 않고 왼쪽에 쓰고 가운데 줄 긋고 오른쪽에다가 대변을 쓰면 그게 차변 대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 20만 원 이렇게 적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 계정 과목이죠. 이게 상대니까 대변이죠. 대변에다 현금 20만 원. 이걸 머릿속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래가 해석이 돼. 상품이 증가했고 현금이 감소했네. 그러면 거래가 떠오르죠. 예.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매입했다. 뭐 그게 어디 있어요? 답이 여기 있다 이겁니다.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예? 이거를 분계하면 이렇게 되고 전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거래를 분계하면 이렇게 되고 전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역으로 여기는 아까 그래서 여기를 막아놨죠. 예. 역으로 이 원장을 보고 분계와 거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람이 회계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자격증이잖아요. 뭐
회계 관련 자격증 뭐가 있습니까? 뭐 하면 제가 뭐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기초가 FAT 2급, 전산회계 2급 이런 거부터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 모르면 절대로 2급, FAT 2급도 합격 못 합니다. 장담을 해요. 절대로 합격 못 해요. 점수가 안 나와. 예.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65점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돼. 왜냐?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암기할 것도 있습니다. 할 건 해야 되지만 원리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기하는 요령 아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쭉 이렇게 놓고 딱 이 그림만을 놓고 여기다 날짜를 예를 들어서 4월 24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아래 보기 중 4월 24일 거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이런 문제 2급 문제로 많이 낸다 이겁니다. 회계 2급 문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자 현금 지금 이 계정의 주인은 현금이에요. 현금이 대변에 갔죠. 그럼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나갔습니까? 나갔죠. 현금 대변. 현금이 자산이니까 대변에 기록했다는 건 현금이 나간 거예요. 현금이 나갔다. 그거 딱 정리하고. 자,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이다 이거죠. 시험에서는 이거 상대 계정 과목 이런 건 안 적어줘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 계정 과목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대변이고 차변이 상품이라는 얘기죠.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차변에 왔어요. 그러면 상품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죠. 상품이. 현금 나가고 상품 증가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래로 말하면 보기에서 상품 2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이와 유사한 거래를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잘 이해되셨죠? 네.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우리가 전산에서는 이 전기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점표 입력하는 사람들은 이 전기를 몰라요. 왜냐면 내가 한 적이 없거든. 점표 입력만 했지. 장부에 원장이 기록하는 것은 컴퓨터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다. 원장을 보고도 해석을 못해요. 예.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장에다 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하고 섞여 있네요. 이게. 자, 장부를 제가 미리 다 그려놨어요. 장부를. 자, 2번. 1번에서 분기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시오. 근데 전기하려고 보니까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 해도 되겠죠? 네. 10분간 쉬었다. 저희가 계정 과목에